김종대 의원님 아직 좀 많이 괜찮으신 남으셨죠? 거잖아요. 네, 오늘 끝나고 일정 뭐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러면 끝나고 소주 한 잔도 돼요. 오늘 2시간 방송 갑니다. 술 네, 좀 갖고 오세요. 먹으면서 하게. 네. 아. 이제 김 의원님 남으셨으니까 네.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우울하지만 아니, 비례, 뭐, 비례라고 할 수 누구였더라? 있는데 비례 1번이? 지금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아니시지만 비대위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저께죠. 우리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 어떻게 할 것인가 연합.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정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 것이다. 예, 준연동형을 아마도 공식화하는 선언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 사람들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정의당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같이 쓰냐? 아니면 안 쓰고 그냥 놔두냐? 따로 하냐? 녹색당하고. 비대위원이시니까 책임 있는 네. 지위에 계시니까 좀 아니, 말씀 좀 물론 해주시죠. 이 논의를 아주 안 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예, 비대위에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의견이 반반 갈렸어요. 아직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직 정식 제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 받지도 않은 걸 갖고 토론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불편했고. 근데 그 제안이 있을 거란 소문은 듣고 있죠. 그랬는데 의견을 물어보니까 비대위원 간에도 딱 갈리더라고. 반반 돼요? 갈리는 게? 그렇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용해인 의원 쪽 입장에 동조하는 게 이제 그 천호선 대표가 있는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아직도 그 당이 있어 이러는 사람 많지만 네. 열린민주당. 민주당. 있어요? 이렇게 3당이 이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원칙에. 그리고 저기 시민사회 쪽이 강합니다. 이 기류가. 그래서 예컨대 그 저기 옛날에 동아투위 했고 국회의원 지내신 이부영 의원 전 의원님 같은 분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병립형 회귀하면 단식 투쟁하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 대선 없는 줄 알아라. 이 정도 세게 얘기하면서 제 민주 세력에 맏형을 민주당이 해라. 이렇게 들이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사회 쪽이 이제 또 그쪽에 강한 하면서 그 민주당에 최근에 병립형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과거 같은 위성 정당은 아니지만 어떤 그 시민단체 군소정당하고 해서 어떤 민주대연합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비례를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어떤 얘기가 무르익는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의당이 빠지면은 성사가 안 된다. 이게 민주당 쪽의 주된 기부죠. 그러면 주로 정의당 내부 지도부 내부에서 비대위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트라우마인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정치 개혁을 같이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2019년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는 20년 공든탑이 이제 완성되는 줄 다 알다가 그렇죠. 그 이듬해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이제 이 개혁 공조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다수파 연합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가기로 했던 다수파 연합이 깨지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았고 한 번도 민주당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양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아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대선 때 투표일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잘못됐고 다시는 그런 일 없고 다당제로 가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선 때 약속한 거라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립형 회귀 같은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민주당으로부터 오는 신호가 그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얼마 지나면은 다 무너지는 걸 보다 나니까 못 믿겠다. 일단은 저기 저변의 의식이 이러다가 또 이중대 소리나 듣고 개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양당에 있어서 신뢰 문제를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정의당은 뭐 솔직히 말해서 생존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20년 진보 정당의 역사가 여기서 소멸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의당은 뭐 국회에서야 뭐 지금 많은 어떤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13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하는 청년과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 부모님들 못 찾아뵙는 그런 투명 인간들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진보의 플랫폼을 사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정당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그 뭐 제3지대다, 양당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다 그러는데 우리 존재는 지금 소멸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이대로 진보의 깃발을 내려야 되느냐? 안 내린다면 지금 녹색당하고 연합을 했는데 그러는데 어떤 더 큰 연합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민주대연합에 참여하게 되면 녹색당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당이 저는 용납할까? 그러니까 그쪽하고 신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처지가 어려워요. 우리가. 왜 녹색당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글쎄 제가 뭐 이렇게 그쪽 분위기를 뭐 보면은 이번에 정의당하고도 그 연합을 달성하는데 내부에 한 3분의 1 가까운 반대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와 어떤 지향성에서 그 하나의 어떤 녹색당도 어렵지만은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또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하물며 정의당하고도 이렇게 정말 어렵게 연합을 했는데 민주당까지 더 나가는 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그럼 그런 논리 안에서 진보당하고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보당도 아마도 민주당하고 연합하는데 찬성하지 않을까. 저기 원래 진보당은 사실은 한 석이 있지만 원외정당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의당이 지금 선거를 치른 기호 3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보당에 선거 때 연합하기 위해서 출마자들이 정의당에 입당을 해라. 그래서 기호 3번이나 TV 토론 기회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 이 마이크를 뺏기면 선거가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연합을 제안했는데 거기서는 정서적으로 탈당을 해서 거기서 선거를 치르고 되돌아온다. 이 이상하죠. 프로세스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식의 선거연합 전술인데 거긴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는데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꽤나 사실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안 되겠다. 정의당 간판으로 치르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아니 당명은 바뀌죠. 당명은 바뀌는 거예요? 예. 정의당 뭐 우리는 비례 1, 2번 다 내놓겠다. 그가 하나는 노동 후보, 녹색 후보 1, 2번 상위 순번 다 내놓고 당명도 연연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3, 4, 5, 6번도 만약에 당선 가능성권에 있다면은 그 중에서도 추가 양보할 수 있다. 추가로. 그러면은 사실은 다 내놓은 거거든. 차포 다 떼준 거네요. 차포 다 떼드리는 거고 우리는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걸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거고 믿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건데 단 선거는 기호 3번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기 이렇게 그냥 뭐 제휴만 하고 말면은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다시 나가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양당 간에 그럴 정도의 어떤 관계가 성숙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따로 이제 진보당은 역제안으로 더 큰 진보 민주연합을 만들자. 네,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과하고 그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내부 구성원들 설득하기가. 그리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순번 정리하실 거지? 이런 게 다 한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정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개혁신당 있다 가셨지만은 다양한 재정당이 제3지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제 플랫폼을 누구로 하느냐 이런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그 이준석 신당 쉽게 얘기해서 이낙연 신당 또 뭐 금태섭 양현 신당 다양하게 있어요. 원칙과 상식도 있고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플랫폼 정당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온갖 짬뽕 정당이 돼가지고 아니 나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게 제3지대 깃발을 내걸으셨어요. 그리고 다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말할 자격이 있는 데는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양당 기득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신 분들이 맨 앞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제3지대다, 제3세력이다 이럴 때는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 오성운동 이런 그 제3지대 운동을 보면은 정치 바깥에서 새로 진입하는 세력을 제3지대라고 하지.
제1당, 제2당에서 나와서 차리는 건 제3지대라는 누릴 걸 다 누리고 나와서 그걸 제3지대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언어의 농단이거든요. 그런 거는 정의당이 하는 얘기예요, 원래. 진짜 기득권이 아닌 정당. 그런데 이 제3지대는 이거 언어의 농단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큰 당으로 되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정동영 장관, 박지원 의원 다 나와서 천정배 의원 나와서 양당 기득권 청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다당제로 갑시다. 이래서 손학규 대표는 롯텐더홀에서 단식 농산까지 하고 뭐 거기 딸리는 의원들 다 그랬어요. 그분들 지금 어디 가 있죠? 다시 그 당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도도 지금 특히 그 원칙과 상식 같은 데서 나오신 분들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이 얘기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제3지대래. 이거는 국민 기만이죠. 이런 식으로 제3지대론이 가면은 이거는 유통기한이 제가 보기엔 다음 대선까지예요. 그 뒤에 거짓말같이 양극화돼요. 흡수됩니다. 길어봤자. 네. 이게 왜 제3지대입니까? 그래서 1.5지대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 1.5지대다. 제3지대가 아니라 1.5지대다. 진짜 제3지대는 자기를 대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갖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그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절반입니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예요. 아무도 대변하지 않아요. 국회 비정규직 출신 의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한테 지금 여의도 정치에선 기득권의 맷돌처럼 갈려서 가루가 될지언정 그분들이 있을 때 손잡아주는 건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그래도 진보정당입니다.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그 텐트 안에서 같이 농성하고 약자 곁을 지키는 건 아직까지 진보정당이에요. 이게 있어주느냐 없어주느냐 이 문제지. 정의당이 몇 석을 얻건 솔직히 다음 문제예요. 그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강연을 많이 가지만 지나가다 함부로 정의당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처럼 그 당처럼 약자 곁을 밤새워 지켜봤는가. 누구에게는 따뜻해 보았는가.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서 서로 이해를 합시다. 서로 욕하지 맙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이래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여의도 정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칼 맞아가며 노동운동하고 약자 곁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그 당에 남아있다. 내가 그게 못 떠나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요. 이게 제3지대요. 제3지대는 그러면 전 진짜 정치를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왜 그 좋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근데 정의당을 제3지대 또 큰 축으로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잊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제3당은 정의당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여의도 정치가 확장성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어떤 시대 과제의 맨 앞줄에 원래 서 있었는데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하고 광화문 광장 앞줄에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원래 탄핵 퇴진 반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가운 겨울에 먼저 가 있었고 그것이 큰 당 소매를 끌어서 민주항쟁의 역사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선명성, 그 다음에 어떤 그 개혁의 창끝으로서 예리하게 어떤 무도한 권력을 조금 제대로 좀 비판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확장성 있게 활동을 하면서 이 당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됐는데 여의도 정치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여의도 정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여의도 정치 실패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그 구속 동의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전선이 명확할 때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못 취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보십시오. 지금은 민주당이 이기냐 제3지대가 이기냐 정의당이 이기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김건희 특검연대로 야권의 완벽한 공조가 이루어진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특검을 정의당이 발의하고 네. 수정안도 정의당이 냈고 네. 특검도 정의당이 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정의당이 원래 서 있을 자리다. 네. 개혁의 창끝 정당.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 섞이고 그냥 뭐 뒤섞이고 이렇게 네. 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중대 소리에 또 하고 여기서 네. 배신당하고 저기서 류호정 때문에 또 시끄러웠어, 의원님 솔직히. 그거 맞죠? 내가 얘기 많이 솔직히. 했죠. 아이 뭐 그것도 진짜 정의당에서 유호정 의원 문제도 떠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다 지금도 유호정 의원 눈치를 보니까 금기시된다는 거죠. 눈치를 네. 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셨지만은 비례대표 1번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함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전 그것도 못마땅합니다. 그렇지. 의원님 이거 기백 그것도. 있게 가야 돼. 할 말은 다 하셔야 돼. 그냥 솔직하게. 그래서 주로 그거 얘기하면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말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아까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전체 야당 세력을 제 세력을 이끌고 국회 통과도 이끌어냈다. 지금 이제 뭐 이의제기 상태고 법권 행사한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동훈 그 위원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 최근에 보도가 있었죠. 김건희 그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그런 그 말그 도이치모터스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검찰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두고 그 제출의 시점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할 때 맞아요. 제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논거를 제기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고 나옵니다. 언론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문재인 수사팀에서 그런 의견서를 만들었고 제출만 이때 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특검법의 본사안으로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찰 의견서는 2022년 10월에 제출된 겁니다. 2020년 10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도 한참 됩니다. 여기서 문재인 뭐 검찰 뭐 그게 2022년 10월에 제출된 문건을 갖고 할 얘기입니까? 실점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니 무슨 팩트가 네. 안 맞고 네. 그게 왜 문재인 검찰이며 이런 것들부터 보면 좀 가소롭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의 선택적 무지라고 저는 봅니다. 선택적 무지. 무지다. 선택적 무지다. 김건희 디올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들은 적 없는데요? 국민이 다 아는데 지 혼자 몰라. 그러더니 그거 문재인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무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국민이 다 알아도. 이게 여당의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거죠. 제가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막판에 청와대가 그때 민주당이 아직 탄핵을 당론으로 못 정했을 때 협상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냐? 특검을 받겠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검을 받겠다. 받겠다. 그러면 그 특검을 받겠다 그럴 때 동의를 해줬으면 탄핵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박근혜 측은 특검이 살 길이라고 본 거예요. 탄핵보다는 그게 뭔가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끌 수 있고 성실히 받겠다. 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게 그쪽의 살 길이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데 올해 4월 선거가 끝나고 이제 최수근 상명 특검이다 줄줄이 기다리는데 그렇죠. 그때 가서 뭐라 그럴지 아십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그 다음은 퇴진이에요. 특검이라도 받겠다. 그때 이게 되면 선심 쓰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살 길은 이 특검을 받고 성실히 수사를 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윤석열 정부는 살아. 살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이걸 거부한 그 다음 정국은 제가 옛날부터 이런 일을 겪어봤을 때 국민 정서는 항상 그러면은 퇴진 내지 탄핵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는 백신이 특검입니다. 이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받아라. 안 그러면 4월 중순에 올라오는 최수근 상병 특검. 그건 네. 선거 끝나고 처리될 가능성이 그거는 높은데. 뭐 쌍특검 말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트리플 특검입니까?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입니다. 네. 외압을 넣은 분이 그분이니까 200표도 가능합니다. 아까 김영남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선거 떨어지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질비하다고 국민의힘 내 그때 특검 발의되면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거 200표 나오면 가래로 막을 일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지금이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은 이 김건희 특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 겸허. 안 그러면 박근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네. 아 오늘 긴 시간 정말 뭐 마무리 멘트예요? 네. 살짝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나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 이거 시점을 못 잡겠어요. 아니 조금 더 해요? 그저 조회수하고 동접자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 되나? 네. 아 우리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첫 회부터 봤다 그랬잖아요, 의원님. 네.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원님 얘기 끝났죠. 끝나면은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통닭을. 근데 의원님 얘기 끝나면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버려. 모두가 어리둥절. 뭐 끝이야? 보는 분들도 한참을 못 나가. 뭐 이게 더 코너가 하나 더 있나 싶더라고. 뭐 시작은 다 그렇게. 네. 너무 지금 제가 조회수 올려드릴 네, 테니까. 종료하는 타임을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의원님은 구경 기자 오늘 같이 하시는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조금 약간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절대 누구를 속이거나 저기 돌려까는 질문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순수하게 다 네. 읽혀지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기 패널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부분. 아니 다 내놓게.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경 기자님 방송 톤 자체가 약간 쪼가 있으신데 네. 살짝 심상정 의원님 쪼가 있네. 그렇습니다.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신 거 아닐까요, 의원님? 어쩐지 술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눕기 직전이시더라고. 네. 하여간 저의 그 급소를 잘 아, 찔러주시는데 급소라니 톤이 비슷하다. 요 정도만 말씀드린 거죠, 의원님.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우공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공 이산인가 뭐 돼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잘못 알려진 게 많은데 그 책이 민주항쟁의 속이야기가 있어요. 민주항쟁에.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이 역사의 퇴행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할 테니까. 인정하겠다.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한번 국민들께 아주 개혁의 맨 앞줄에 서겠습니다. 진보가 사라지면 정치가 이상해집니다. 이런 말씀만 드릴 기회만 주시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한번 그거 보시고 이게 민주당과 우리 정의당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틀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거기에 진실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여론은 이거였어요. 심상정 네가 왜 알아서 안 죽었어? 너 왜 후보 단일화 안 했어? 솔직한데. 그랬는데 후보 단일화의 단자도 민주당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제안도 없었고. 없었다. 그다음에 지금 가짜 뉴스가 온통 퍼져 있지만 제가 비서실장이라 그 진실을 알아요. 심지어는 후보 단일화를 정의당이 하자 그래도 이명박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받았을지 의문이에요. 왜냐? 모든 순정은 안철수한테 다 바쳤다고. 안철수가 요구하는 건 이재명을 그렇죠. 다 해줬다고. 안 받은 게 없고. 그 상태에서 선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윤석열한테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략이 그게 어떤 주된 메인 흐름인데 맨날 정의당이나 심상정 보고 네가 왜 알아서 안 죽었어? 너 왜 안 죽었어? 항상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트라우마에 걸리는 게 어떤 명분도 없이 그다음에 대선에 나온 이유는 그 무산된 정치개혁의 공간을 만들려고 나온 건데 여기서 아무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개혁은 완전히 끝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간단한 대화만 있었어도 역사는 바뀐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진실이에요. 민주당 쪽에서 제안이 왔었으면 진짜 긍정적으로도 얘기가 될 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역사의 퇴행을 막을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맹세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전혀 다른 진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합을 언젠가는 또 도모해야 될 그런 민주당이
혼자 이렇게 독거다이로 집권하겠다는 망상은 버려라. 민주당은 그렇게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없다. DJP 연합, 정몽주 노무현 연합, 네. 탄핵연대 이러면서 점점 더 큰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우리가 민주정권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교훈을 잊고 우리가 불화를 겪었어요. 그게 오늘날 역사의 퇴행의 지금 결과를 보고 있고 네. 여기엔 정의당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네.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야권의 분열적 프레임에 놀아나지 마시라.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반성과 성찰, 과거에 대한 과오에 대한 정의당 입장에 서술하는 겁니다. 그럼 반성과 성찰이 전제가 된다면 이번 4.10 총선을 함께 연대해서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아니 들리는데. 그건 나중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은 일당의 지위를 찾느냐 놓치느냐 이 프레임이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해찬 대표가 그랬어요. 그때 위성정당이 창당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심 대표가 2번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도덕같이 위성정당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은 우리는 뒤늦게 알고 이제 임박해서 알고 밀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왜 정의당이 알아서 안 죽어? 왜 니들이 알아서 협조 안 해? 아니 위성정당을 상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기 발표를 먼저 해버렸는데 저쪽에서 아무 협의 없이. 근데 항상 보면은 네가 왜 알아서 안 죽어? 왜 너 광이나 팔어? 네가 감히 뭔데 화투 칠라 그래? 개평이나 뜯고 광이나 팔지. 네 주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돌팔매가 그냥. 아니 근데 최근에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워딩을 보면 기저에 이제 뭐 정의당까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뭔가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실제로 연락이 없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고 지금 저도 많이 만나요. 네. 민주당하고 만나는데 우리가 오랜 김대중 그 옛날 총재 시절부터 쌓아왔던 의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자들의 정당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에 그 민주대연합으로 어려운 시절을 다 헤쳐나왔고 돌파해 왔는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절대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한 번도 우리한테 사과하신 적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단 최근에 1년에 이 정치에서 있던 어떤 금도 또 어떤 하나의 품격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솔직히 당과 당 문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 이전의 문제예요. 우리 의원 우시기 직전이네. 좀 있으면 눈물바다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나갈 이름은 비상구인데 저는 나갈 방법을 몰랐어요. 방송 나갈 방송을 언제 이제 나가야 되나? 아니 그냥 인사드리고 나가면 되는데 화재 난 것처럼 나가버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불난 것처럼 아니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편안하게. 우리 곽수환 씨 만나니까 사실은 너무 배울 게 많네요 오늘. 방송 진행이나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이 양반은 천재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출연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 또 매부쇼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우리 최욱 선배는 걔가 무슨 천재냐고 난리나니까 또. 지가 천재지. 오늘 지금까지 이제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 출연해 주셨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내일도 오후 4시에 찾아가고요. 내일 오후 4시에는 구독 좋아요 가야지. 구독과 좋아요. 수산 씨가 강조하라고 써 자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샘플로 모범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만 돼야 김종대 의원님 출연료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안 나오세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 지금 잠깐만 지금 딱 한번 해주세요. 진짜 구독 캠페인. 지금 한 30초만 지금 좋아요 257개거든요. 270개만 만듭시다. 여러분 진짜 270개. 좋아요 지금 네. 한 800분 보고 계신데 끝까지 네. 올라갑니다. 261. 261에서 올라갑니다. 쭉쭉. 좀 좋아요. 좀만 더. 263. 여기 270까지만 좀만 더 찍어줘요. 요래야 우리 저희가 사실 이 시사 방송은 게스트분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방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풍성해지거든. 그렇죠. 네. 근데 막 봤는데 이거 레퍼런스 보여드렸는데 막 조회수 1200.
그러면 안 되지. 예. 아니 좋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솔직히 아니요 1200도 소중한 분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네. 폄하하시면 안 진성 되고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아까 눌렀는데 막 좋아요 눌러 그러니까 아까 누른 걸 모르고 또 몰라서 좋아요 누른 게 취소된 게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일부러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네. 그러면 또 눌러 그래가지고 3번은 누르셔야 돼. 네. 그래야 눌러야 원상 된다. 회복이 네. 되는 거란 말이요. 그렇죠. 지금 어.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거의 300 가까이 왔어요. 300. 와, 너무나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뭔가 유튜브의 신을 제가 오늘 영접하고 온 느낌이고요. 앞으로도 오후 4시 구경의 정치비상구 찾아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4시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